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늘 지난 민중대회 이후에 경찰의 폭력 사태 그리고 그 전전의 배경이 됐던 우리 농촌 현장의 쌀값 폭락 문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여 농민단체와 우리 강 대표님과의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은 다 아시니까 참석하신 농민단체 대표들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전농 회장님이십니다. 정해찬 가톨릭 농민회 회장님이십니다. 강다복 전국 여성농민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박영대 전농 정책위원장. 식순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말씀 이후에 농민단체 대표들의 발언이 있고 농민단체 대표님도 말씀 주실까요? 예. 그러면 농민단체 대표들 말씀 듣고 대표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해석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또 참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정현철 간호 회장님부터 요지를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4일 농촌의 쌀값 문제나 모든 농산물들이 제대로 지값을 받는 게 없어서 전국 농민대회를 정말 평화적인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나중에 거의 농민 집회는 평화를 다 마쳤고 거기서 행진해오면서 사실은 백남기 그 회장님은 뭐 70에 가까스도 60하고인데 원래 흥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백남을 진짜 가차게 춤추고 제 앞에 섰던 것 뿐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 앞에 서서 그 물대포를 기특함을 맞아서 우선 사경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정권의 폭력이란 정말 전체 국민들이 분노를 살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대책을 꾸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지금 사회당들도 지금 같이 꾸려서 같이 함께 나올까 하는데 이건 전 국민이 같이 함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야당이 새주연합에서 이거 좀 같이 함께 대책위에 할 것을 좀 주문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서 이런 폭력적인 집회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폭력적인 집회 방해 내지는 지금 막으려고 하는 공권력을 이 땅에 다시 뿌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전농 의장님으로 강다복 전연농 회장님으로부터 발언 있겠습니다. 네. 지금 농촌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촌은 허황하게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70대 고령의 노인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고 간혹 젊은이들이 몇 분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민생을 책임지고 야당 역할로서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농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지역이 전라도 김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제2의 야당이 휴대전화에서 농촌 문제, 농민 문제, 또 농업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엄청 우선 농민들도 그렇고 지역의 농민들도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70의 고령의 우리 백남 선생님이 11월 10일 농민대회 지금 어떤 농작물을 심어도 제급을 받는 게 없어서 농촌에서 살면서 평생을 땅을 일구고 살아온 그 농민이 오죽하면 11월 14일 서울까지 올라와서 농민의 목소리를 좀 더 내보고
불구하고 정부는 직수표를 쏴가지고 지금 사경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방패와 몽둥이로 2명의 또 농민들이 죽었습니다. 딱 10년 뒤에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폭력 진압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제1야당에서 좀 더 강력하게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고 당의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들 여기 왔습니다. 전작에 대표님하고 면담 요청을 좀 했지만 진행 과정에 좀 연락이 안 돼서 좀 오늘 늦게나마 대표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저희가 면담을 요청하지 않아도 민생 문제를 책임지는 대표들이라면 먼저 좀 나서서 농촌 농민들 어려움이 뭔지 좀 미리 좀 헤아려서 문제를 느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게나마 대표님과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농 김영호 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국 농민의 청년회의 의장 김영호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대한 문제와 농촌 농민을 대표할 정치 국회의원 문제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바대로 지금 쌀값이 20년 전에 쌀값이 지금 폭락해서 농민들은 지금 상당히 긴 시름과 아우성 원성이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쌀값이 폭락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으로 수입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풍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수입쌀 때문에 지금 쌀값이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지금 우선 시급한 것은 정부에서 공공대출물 수매를 지금 폭락하다 보니까 20만 톤을 수매를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20만 톤을 더 추가로 해야지만 지금 쌀값 폭락되는 것을 우선 막을 수 있다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민들이 지금 국민수로 봐도 300만 농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5천만 국민 중에서 6% 7%에 해당하는 국민 토로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 농민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느냐 하면은 여기 지역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기 지역이 농촌이라고 하고 자기 고향이 농촌이라고 하고 어머니가 농촌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 피가 되는 골수적으로 농민 대표를 할 수 있는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로 농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정확하게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분 회장님 발언을 종합해서 우리 전농 정책위원장께서 간단히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농민의 목소리에는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권도 그렇지만 여기 많이 오셨는데 언론인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농민들이 농작물을 갈아엎어야 그때서야 관심이 있는 척하고 그리고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었지 않나. 우리 모두가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 농업은 끊임없이 붕괴됐고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갖고 특히나 야당에서는 소외받는 농민을 위해서 더욱더 대변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기의 농민도 그랬고 농민들이 참석한 농민들의
주장은 너무나도 소박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쌀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최소한 정부가 추가 수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정부가 일부는 추가 수매를 했지만 그걸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면은 정부는 연금, 기금 다 동원해서 주식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그렇지만 쌀값 떨어지고 농작물값 떨어지면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소박한 마음으로 20만 톤 더 추가 수매했다가 그리고 쌀값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입쌀이기 때문에 수입쌀에 대한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한 농민들에게 정부가 했던 방식은 그들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차벽을 이용하고 차벽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대포를 쏴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저는 저희도 함께 해야 되지만 이제는 야당이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는데 앞장서서 나서줘야 됩니다.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고 야당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요구했던 이런 마음 그리고 조그만 이런 과제 이런 것을 정치인들이 잘 받들어서 우리들의 뜻이 동남미 농민의 또 소중한 작지만 소중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실현되는 이런 희망을 농민들에게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잠깐 우리 김영호 의장님께서 지금 방송 뉴스를 보면 엊그저께 했던 집회에 대해서 그 국민들의 농민들의 목소리, 노동자의 처절한 목소리, 시장에 서울에서 포장마차를 하시는 빈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폭력 집단으로 지금 정부와 언론은 그렇게 국민들과 대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폭력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쌀값을 이렇게 농촌 현장을 이렇게 말말라가게 죽어가게 하고 20년 전에 쌀값을 유지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짜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저항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폭력으로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거고 노동자들의 처절한 목소리 거기서 사이에서 밀려나가지고 포장마차를 하고 골목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내몰리는 것이 진짜 국가폭력이고 정부의 폭력이고 사회적인 폭력인데 어째서 그거를 폭력이라는 말로 먼저 얘기를 하는지 정말로 그것은 어느 도단이고 정말 그 자체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농업인들의 회장님들의 말씀을 마치시고요. 지금까지 하신 농업인 대표들의 말씀에 대한 대표님의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백남기 회의를 했습니다. 그제 우리의 제가 이제 병문화를 갖고 있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전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농민들은 그날 집회에서 이제 쌀값 폭락 때문에 농민들과 대책 좀 마련해달라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런 보고를 했었는데 정부는 차별로 이걸 들어맞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살인적인 이렇게 또 그런 공격성 진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인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또 함께 대응수가 요구합니다. 우리 당은 그런 폭력 진압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 대책위원회를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안이 답변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아주 이렇게 대농사가 아주 좋습니다고 합니다. 태풍 피해도 없었고 곤충의 피해도 없었고 이렇게 풍작을 맞이하면 정말 농민들 마음이 아주 기뻐야 하는데 거꾸로 이게 풍년을 맞이하는 농민들 더 시름이 가득합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살까지 쇠까지 안 되었는데 더 지금 이제 하고 그래서 정부가 20만 톤 시장 경비 조치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그것이 끝이 부족해서 20만 톤 시장 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인사까지 계속해서 지금 충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20만 톤의 더 추가적인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는 아주 지극히 정당한 요구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우리 당도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찰하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쌀 재고량이 132만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적정 재고량보다 무려 한 60만 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136만 톤이라는 양이 정도 양인가 하면 2천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관하는 비용만 해도 1년에 무려 3,400억 원이 4,300억 원이 필요합니다. 4,300억 원. 그래서 이런 계속 쌓여가는 쌀 재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 역시 근원적인 방법은 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남아가는 그래서 계속 재고가 쌓여가는 이 쌀을 인도적인 대북 지원으로 돌리거나 또는 북한의 광물장하고 서로 교환하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정책을 펼쳐줘야 이게 남북관계 개선도 되고 우리 농민들의 삶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또 뭔가 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살짝 생각도 많이 이런 일석삼조 사조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를 합니다. 오늘 이런 우선 뭐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하셨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외에도 그냥 요즘 뭐 FTA 이렇게 많이 체결되고 있어서 많은 것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FTA가 지금 함께 막 체결되면서 그 때문에 또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과 또 농가 보호 조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무역이 공유제 그리고 피해 보전 지국의 개선, 농산물 수급 관리 시스템 확충, 또 농업 재보 확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을 관철시켜서 농가 소득 안정에 장식했습니다. 오늘 우리 농민단체 대통령님들 말씀 듣는 우리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당이 그 어려운 사정들을 제대로 이렇게 대변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당이 또 야당으로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농민들과 정부가 직접 부딪히게 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까 300만 농민 말씀하셨는데 이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우리가 더 제대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의 출발하는 자리가 되어서 앞으로 조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좀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우리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는 지금 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당 김문환 위원장께서 맡고 계시고 또 당내에 농민 특별대책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정문 의원께서 위원장을 이렇게 맡고 계신데 올해 지금 막 출범해서 아직까지 너무 좀 강력한 활동을 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농민들께서 이렇게 참고로 좀 참아주시면 아마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그 이익을 좀 제대로 대변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덧붙일 예가 있습니다. 우선은 농업예산 부분인데 지금도 뭐 예산을 지금 논의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한중에 붙어 있는 지금 여당이나 이 정권은 이 빨리 하지 않은 거에서 엄청난 손실을 온다. 민생 문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민생에 어떤 피해가 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한중에 국회 비준이 되고 나면은 아주 근거리에 있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농촌의 할머니들 중치동까지 싹 몰아가는 게 이 중국 한중에 붙어 있는데 이 국회 비준 반드시 대책이 서진 다음에 비준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주장이고 아까 그 김용호 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전체 비례대표들이 다 여성 비례대표 다인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있습니다. 지금 농촌목 비례대표에서 하는데 이번에 야당에서도 꼭 비례대표 농민 쪽 몫으로 한 자리 이렇게 배정이 돼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다 비례대표 다 있는데 농업 부분만 없다 했어야 특히 시행기준위원회에서 없다는 건 상당히 좀 모순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농민 쪽 비례대표 한 몫을 이번 어쨌든 논의 때 꼭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고. 방금 아까 두 분이 또 그 말씀하셨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FTA는 우리가 개방통상국가고 또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FTA 체결을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의 FTA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농업 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그 피해 보전 대책 같은 것이 먼저 충분히 마련되고 난 이후에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농수산위원회 우리 김문환 위원장님하고도 논의해 주시고 우리 또 신정문 농업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논의해 주시면 우리가 그 원칙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잘 견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말씀은 나중에 비공개로 하도록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우선 참석해 주신 우리 김문환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는 일이다 보니까 뜻과 이렇게 쉽게 관철되지 않는 고민들이 많아서 사실 지금 쌀값하게 원인되고 있는 수입산 문제, 밥살용도 수입산 문제도 수입하지 말라고 우리 야당이 일관되게 상류를 열 때마다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20만 톤 추가 재짐, 20만 톤 말고 다 별도로 20만 톤 추가 매입 문제도 우리가 쌀값 변동지불금 사건과 연계해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아마 정부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좀 따지기 위해서 내일 또 상임위를 저희들이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이 FTA와 관련해서는 여야장 협의회를 통해서 대풍
전체 틀을 합의를 하겠지만 실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내일 그것도 내일 여야의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여야의 좀 협의체에 건의할 수 있는 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해서 철저하게 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번 예산 과정에서 박민수 의원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소요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또 예산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신랑이로 하면서 아직 예산 이결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내일 이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 쌀값이라든가 좀 현황을 그래도 우리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박민수 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이제 박민수 과장님. 예, 제가 농해수위 간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하고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쌀값이었습니다. 쌀값. 그런데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한 게 일단 20만 톤 빨리 경리 발표를 해라. 그런데 경리 발표를 예산 심의 불가피했습니다.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해서. 그래서 경리 발표를 축소하기 직전에 해줘야지 되거든요. 예상량이 그렇게 늘어나면. 그래서 20만 톤 경리 발표가 사실상 늦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대부분 쌀을 판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우리 농해수위 예산소위에서 뭘 했냐면 작년에 올해 이제 2천억 들어갔잖아요. 변동직 부금이. 그런데 지금같이 쌀값이 떨어지면 한 6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다시 선제적으로 다시 추가 격리 20만 톤 이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20만 톤 추가 격리해서 들어가는 돈보다 이제 변동직 부금 들어가는 돈이 훨씬 한 20배 정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가격 기준으로 변동직부금 예산이 4,100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 2천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변동직부금 예산을 왜 삭감을 했냐? 격리 발표로 강력하게 좀 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작년 수준 정도 쌀값을 유지해라. 적어도 아무리 증산이 되더라도 그게 요구였거든요. 근데 내일 오후에 이제 예산 심의를 다시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전제 조건이 2천억 삭감한 걸 다시 복귀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은 20만 톤 이상 추가 격리를 하고 그리고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그 비축 보유 분량을 풀지 마라. 그리고 풀 때도 그 내수 가격하고 추가로 뭐 더 해서 가격을 유지하게 풀어라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또 계속 비공개 논의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 유성엽 의원님께서 사실은 국회에서 보면 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그 농업의 개변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당이 하는 것에 비해서는 많이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가 그 입장과 태도를 바꾸지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나름대로 아무리 외치고 반복해서 떠들어도 이 요지부적인 정부 앞에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참 허탈하고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좀 됐으면 쓰겠어요. 이번 한중 FTA가 FTA의 거의 결산판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중 FTA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칠레부터 시작해서 한 EU, 한미 또 이번 한중 FTA 전망까지를 결산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무역이득 공유제, 피해보전 직불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호주, 한 캐나다 FTA 때 그 무역이득 공유제 또는 그 대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연구한다라고 정부가 내동 11월 달부터 놀고 있다가 금년 5월에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연구 용역 해가지고 이거 도입하기 어렵다 이렇게 뻗대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님 잠깐 나가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국회 선진화법 절차를 가동을 해서라도 그동안 우리 농민단체에서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중 FTA批准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에서도 앞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단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회 선진화법 절차를 걸어가지고 한중 FTA批准을 금년 내 꼭 우리가 쫓겨서 처리해줄 일은 없다. 내년으로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를 반드시 이번에는 책임있게 조치를 찾아내가지고 처리하는데 저희는 또 당력을 다 모으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하고 정말 화도 많이 나시겠지만은 좀 같이 저희들하고 상의해가면서 대책을 꼭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